1980년대를 대표하는 디바이자 실비오는 소리에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이 가수를 기억하시나요? 현재로 치자면 잘나가는 아이돌에 비견되는 인기를 누렸던 그녀는 사실 활동 당시부터 유부녀였습니다. 오늘 인물 상점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가수 이영화를 다룹니다. 항상 애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당시의 유행가를 잘 따라 부르며 주위 어른들도 유별나다 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던 이영화는 유행가나 클래식, 일본 노래 등을 다 잘했던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끼를 물려받아 남다른 재능을 뽐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영위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어 순식간에 가정 형편이 나빠지게 되었고 고교 졸업 무렵 반항심으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이영화는 그만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만 꼴이었죠. 그나마 다행히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무사하게 아들을 낳았는데요.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였지만 자신의 철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제한시킨 것에 뼈저린 후회를 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한 업소의 밴드마스터가 그녀에게 놀러오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운명의 동업자인 작곡가 전재학 씨를 만나게 됩니다. 전 씨는 이영화를 보자마자 가수하라고 권했고 클래식 발성법을 익히게 하여 그날로부터 피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때는 이영화의 나이 25이었죠. 그로부터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면서 데뷔를 준비하던 이영화는 결국 데뷔곡 실비오는 소리에부터 아주 그냥 빵 터졌습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던 이듬해 연말엔 10대 가수상 신인상까지 수여받았고요. 이후에도 비가 올 때마다 라디오에선 이 노래가 단골 수준으로 흘러나와 눈뜨고 나니 스타가 됐다는 말을 실감할 만큼 순식간에 스타 반열에 올랐죠. 정말 꿈만 같던 순간이 그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니라 처녀로 속이고 데뷔했던 것이 발목을 잡아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왔던 찬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때문에 받은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은 것처럼 이후 이영화는 행복한 한때를 누리다가 순식간에 동네 북신세로 전락해버린 상황을 견뎌내기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영화는 한 인터뷰에서 제가 그때 당시 아기 엄마였다라며 정말 노심초사해왔는데 내가 아기 엄마란 걸 속였으니 얼마나 불안했겠나. 기사만 나오면 혹시 내 기사 나온 거 아닌가 조마조마했다. 많은 팬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나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되고 나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싶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깜깜한 어둠 속을 걷던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였던 건데요. 아들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이영화의 가수 생활도 끝나는 듯 했으나 고심을 거듭해오며 재기의 전략을 세운 전재학 작곡가가 방향을 바꿔 국제가요제에 나가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정확히 적중하였는데 81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MBC 국제가요제에서 3개 부문 국제가요제 연맹상, 빌보드상, 히더프상을 휩쓸게 되면서 화려한 부활에 성공하였죠.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잘 견뎌내어 제2의 가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어 새로운 분야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된 이영화. 기존부터 그녀를 기억하는 팬들에겐 그녀의 기똥찬 모창 실력이 먼저 떠오를 만큼 수준급의 모창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여 이은하, 남희, 윤복희, 윤신혜, 이미숙 등 유명 가수만 골라 20여 명의 노래를 모창했고 그녀의 음반 모창 메들리는 40만 장 판매라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영화가 직접 말하길 가는 곳마다 내 노래보다 모창을 신청해왔다. 모창시키면 안 나가요라고 방송사에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모창 때문에 공연이 밀려들었고 오후 공연만 13군데를 한꺼번에 뛰기도 했다. 전라도에서 공연하고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또 공연할 정도였다. 두세 명이 교대로 운전해가며 나는 차에다 놓은 침대에서 자면서 이동했다. 진짜 눈 뜨면 다시 노래했다 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합니다. 당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땀 흘린 근로자들 중에도 그녀의 열렬한 팬이 많았고 일본에서도 일본 가수를 모창하면서 일본서 활동해보자는 제안이 쇄도했을 만큼 날마다 승승장구하던 스타였죠. 또 그녀는 군 위문공연 1위 가수이기도 했는데요.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쳐 성실히 복무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있어서 힘이 나는 것 중 하나가 위문공연이잖아요. 지금도 위문공연을 자주 나가는 가수들은 입소문이 퍼져 평판이 좋기 마련인데 이영화는 그 원조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존보다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가면서 고되긴 해도 늘 고대하던 때를 만끽하던 이영화. 하지만 그녀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100평 정도 되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던 남편 가게에 부도가 난 건데요. 당시 5억 원 정도의 빚을 졌고 이는 현재 가치로 20억 이상 되는 돈이었기에 아무리 잘 나가는 그녀일지언정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액수였던 겁니다. 또 이영화의 네임들을 고려해서 빌려준 돈이라 빚쟁이도 그녀에게 찾아오는 등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견뎌야 했던 터라 방송활동 역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2년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93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트로트 디스코곡인 나리나리 갈수록을 발표한 그녀. 방송사들도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반신반의했고 만약 실패하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 히트를 쳐 다시금 반등에 성공합니다. 진짜 오뚜기 같지 않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삶을 이어가던 이영화. 그녀는 일에 몰두한 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보물 그 자체인 외동아들이
하필 2002년 한창 나이인 29에 갑자기 어이없는 죽음을 맞고 만 건데요. 아들은 평소 귀가 안 좋아 군대도 못 가고 작곡 공부를 자취생활하면서 이어왔는데 어느 날 예고 없는 새벽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홀로 걸어서 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믿을 수도 없었다. 계속 까무러쳤다. 시신조차 볼 자신이 없었다. 안 좋은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듬해엔 어머니가, 그 다음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비틀대며 허우적댔습니다. 이어 말하길 너무 힘들어 살려달라며 하느님께 매달렸다. 성격상 주고 베푸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의지해본 적이 없었다. 방송사에 노래를 하러 가서도 대화도 웃음도 없이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끼를 속일 수 없었지만 무대 밖에서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까지 했다며 당시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밝혔죠. 그러던 중 2004년 충북 청원에 있는 1급 지체장애인 시설 청해원의 복지재단 후원회장을 맡게 된 이영화. 이혼과 외아들을 잃은 절망으로 자포자기하려 했던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데뷔할 때부터 음성 꽃동네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깨우쳐주었던 전재학 선생님이 생각난다. 같이 음성에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나도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낌없는 봉사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고 1년에 한두 번 그들을 위해 기부금 콘서트와 후원의 밤을 열어 후원자를 만들었다. 직접 방송에 나가 홍보도 했다. 그 덕분인지 노래 한 곡 해주고 싶어도 녹음시설이 없던 청해원은 재작년에 신축 건물을 지었다고 기뻐한 건 물론 임종을 기다리며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이나 에이즈 환자, 연예인으로서 남들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우선 돕고 싶다. 봉사가 내 존재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이영화는 타인을 위한 삶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처에서 벗어나 점점 타의 모범이 되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과거에 나쁘고 괴로웠던 기억들조차 마치 기적처럼 서서히 아물어갔고요. 그렇게 봉사의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이영화 앞에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직업은 더 예상 밖으로 소위 조폭으로 불리는 남성이었고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동수의 실존 인물을 부하로 뒀던 것으로 전해질 만큼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여러 빚쟁이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부류의 치를 떨던 그녀는 더 이상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으나 조건을 붙여봤는데요. 그 조건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라 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껏 걸어왔던 그릇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길을 걸으라는 소리였습니다만 30년 넘게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던 인물인 그 남자 정병화 씨는 이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밝히면서 신학대학까지 입학했다고 전했고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주위의 예상과는 달리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어요. 그 뒤로 둘은 항상 손을 잡고 같이 다닐 정도로 자타공인 닭살 커플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정병화 씨의 권유로 이영화는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딸 만큼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습인데요. 이영화는 둘 다 험하게 살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내가 제의를 했다. 신학대학 가기로 한 뒤 믿고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고 전하며 결혼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부산 사나이답지 않게 이영화를 향한 애교를 자주 날린다고 알려져 의외의 면모를 드러낸 정병화 씨는 미역국만 끓일 줄 알았는데 결혼한 뒤론 반찬 솜씨도 많이 늘었다고 전해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어요. 이렇듯 힘들었던 지난 과거는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영화가 남은 여생은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인물상점은 이만 닫겠습니다. 이영화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또 봅시다. 안녕.